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덕후입니다. 네, 12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네, 벌써 이제 올해도 한 달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아무래도 좀 빨리 가죠. 송년회다 뭐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12월은 사실 번개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2024년을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2024년 신년을 맞이하는 게 사실 반갑기보다는 조금 두려움이 좀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잖아요. 네,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가게들의 이 빚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굉장히 불확실한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포 FM도 사실 내년이 좀 두렵기는 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시 라디오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마포 FM이 마포구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네, 이 보조금도 전액 삭감된 상태로 좀 구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의회에서 되살아날지도 의문이지만 되살린다고 하더라도 또 마포구에서 그거를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송년회고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서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12월을 맞는 마음이 그렇게 썩 반갑지만은 않네요. 어쨌든 올해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네, 잘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서교예술실험센터 홍대 앞에 남은 거의 이제 유일한 공공 문화예술 공간인데요. 네, 이곳이 결국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교예술실험센터가 15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그 15년에 대한 평가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교예술실험센터 대책회의에 민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 마포의 정신장애인 관련된 아주 유명한 전국적인 기관이 있죠. 태화 샘솟는 집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얼마 전에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태화 샘솟는 집의 박준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도코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해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월드컵공원 일대에서 토양 오염 조사를 했는데요. 재조사한 거죠. 네, 그 결과 불소뿐만 아니라 비소까지 초과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이 재조사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공원 그 일대에서 했었는데요. 이 마포의 쓰레기 소각장, 10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근처에서 네, 불소가 초과 검출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마포구가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서부공원 여가센터, 서울시에 있는 이쪽 서쪽에 있는 서부 지역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기관이죠. 그래서 이 서부공원 여가센터에서 재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마포구 관계자들의 입회 아래서 7곳에서 토양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을공원 입구, 그리고 노을연료발전소 뒤편 부지, 하늘공원 정상 2곳, 그리고 난지천 공원 축구장 주변에 2곳, 그리고 문화비축기지. 네, 이렇게 토양 오염 시료 채취가 있었고요. 마포구와 서울시가 각각 토양 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서울시가 맡긴 분석 결과에서는 문화비축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점에서 불소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서울시는 한국보건기술연구원의 시료 분석을 맡겼는데요. 토양 오염 우려 기준 400mg, 킬로그램당 400mg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요. 노을공원 입구에서는 418mg, 노을 연료 전지발전소 뒤편 부지에서는 494mg, 하늘공원 정상 2개 지점에서는 419와 537mg,
그리고 난지천공원 축구장 인근 두 개 지점에서는 425 그리고 509mg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포구가 분석을 맡긴 지구환경연구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노을공원 입구에서 369mg, 노을 연료전지발전소 뒤편 부지에서는 393mg, 하늘공원 정상 두 개 지점에서는 365, 523mg, 난지천 공원 축구장 인근 두 개 지점에서는 402, 406mg이 각각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난지천 공원 축구장 인근 한 개 지점에서는 불소와 함께 비소까지 초과 검출이 되었는데요. 비소는 기준이 킬로그램당 25mg인데요. 근데 이제 서울시의 결과에서는 46.7mg이 나왔고요. 마포구에서는 40.7mg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저희 조사를 했는데도 이 오염 기준을 6개 지역에서 초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토양 정밀 조사를 재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한국정보발전은 내년 4월 19일까지 토양 정밀 조사를 다시 시행을 해야 하고요. 네, 이때까지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포구는 이 토양 정밀 조사 재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오염 기준이 법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토양 정화 조치를 요구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첫 끝 센터라는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비혼모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마포구 보건소 2층에 문을 열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비혼모라고 하는 용어는요, 그동안 이제 썼던 용어는 미혼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혼모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인 어떤 차별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청소년 임산부라든지 미혼이나 이별, 사별한 부모의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용어는 없어서 그래서 그런 용어까지 다 아우르는 용어로 비혼모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혼인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한 여성들, 보통 이런 여성들은 이제 좀 사회적 편견도 있고요. 여러 이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임신 사실을 주변에 쉽게 털어놓지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경제적인 상담이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 좀 소외되거나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이 척끝센터를 열어서 비혼모 되시는 분이 임신, 출산, 양육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마음 편하게 통합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척끝센터라고 하는 이름이요. 비혼모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이름을 줄여서 척끝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척끝센터에서는 전문 간호사가 배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비혼모 분이 방문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임산부 등록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산전 임신 건강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요. 재료비, 진료비, 영양제 지원과 같은 보편적 임산부 건강관리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대상자의 생활환경이나 경제 여건, 심리 상태 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마포에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산전이 아니죠. 이제 혼전 임신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뭐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산모의 임신이나 출산, 의료비 지원, 그리고 미숙아나 선천성과 같은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출산 후에는 비혼모나 비혼부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 양육비, 교통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네, 양육 코칭이나 자녀 모임 커뮤니티도 지원하게 되고요. 저소득 무주택일 경우에는 네, 직업교육과 자발 근로지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마포 징검다리 주택 사업을 통해서 주거 안정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네, 이 센터 안에 청소년 직업 동아리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창업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 창업 동아리 이름은 밈이라고 하는데요. 밈, 뭐 스며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밈이라고 하는데, 이 동아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나 상품, 뭐 이런 쪽으로 창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동아리라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30시간의 디지털 드로잉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구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문구 상품 판매를 준비하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문구 브랜드 도란도란을 론칭을 했다고 하고요. 이 도란도란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브랜드 스토리도 담았고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온오프 라인을 통해서 판매도 했다고 합니다. 이 판매를 통해서 132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마련을 했고요. 네, 이 수익금을 전액 기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그리고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의, 이 개인에 맞는, 그런 이제 상담 교육 진로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연말이 되면서 홍대 앞이나 뭐 서울시 곳곳에 택시 대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긴 하는데, 홍대 입구 앞에, 여러 가지 연말 그 교통 대책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 택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 승차대를 한시 운영을 하면서 승차거부 단속도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내버스도 오전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고요. 올빼미 버스 운행 대수도 총 167대로 늘리게 된다고 합니다.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하게 됩니다. 홍대 입구역에는 2개의 임시 승차대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총 8주 2회씩 해서 연말 동안 진행이 되는데 시간은 오후 그러니까 심야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 운행이 되게 되고요. 택시 승차 거부하는 승차 거부에 대한 관리나 단속에도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뭐 연말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송년 모임이 많기도 하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상암동 지역에 이 서울시의 창조 산업 관련된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미래의 동력으로 서울 창조 산업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창조 산업은 게임이나 영화, 미디어, 웹툰, 뭐 아니면 이제 확장 현실과 같은 XR, 뭐 이런 속에서 뭔가 이제 창조적인 그런 지식 자본을 만들어내보자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이걸 통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인데요. 지난 29일에 남산의 서울 창조산업 허브 착공식을 열었고요. 이날 이제 이 창조산업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상암동에는 컨텐츠 창작을 지원하는 창조산업 스토리센터,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술의 XR 센터, 그리고 또 e스포츠 산업을 위한 서울 게임 콘텐츠 창조 허브를 문을 연다고 합니다. 뭐 바로 다음 해 여는 건 아니고요. XR 센터는 26년, 게임 콘텐츠 창조 허브는 28년 문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서울의 뭐 충무로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포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개소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0일 동교동에 있는 센터에서 1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 문화창작소는 훌라에서부터 합창, 뭐 클라이밍 교실과 같은 생활체육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까지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이 발달 장애인들의 생활 능력 향상이라든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날 기념식이 열렸었고, 박강서 마포구청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발달 장애인 가족들, 당사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1주년 성과 보고회 영상 시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직접 만든 전시 작품도 전시가 되었고, 훌라 공연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우리 마포 홍대 앞에 거의 유일한 문화예술 공간이 있죠. 네, 서교예술 실험센터인데요.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가 운영이 된 게 이제 15년 정도가 됐는데 그 평가의 자리도 함께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 대책회의에 민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하고 이야기 진행해 볼까요? 네. 저는 서교예술 실험센터 대책회의 멤버이자 원래는 서교예술 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이었던 신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서교예술실험센터가 결국 문을 닫는 거예요? 네, 12월 30일자로 공식적으로 좀 사용 계약이 좀 끝나게 되고요. 예. 12월 8일부터는 이제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곧이죠. 네. 이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 서교예술 실험센터가 이제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 공간이 이제 일단은 서울문화재단 소유가 아니었어요. 좀 복잡한데. 그렇죠. 마포구청 소유의 건물인데 이제 서울시가 임대하고 그걸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포가 더 이상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네.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싶다라는 결정을 좀 내려져서 그렇게 되면서 계약 종료가 됐고요. 네. 저희가 계속 사실 몇 년 동안 이제 15년의 운영 동안 사실 3번 정도는 있었던 이슈여서 예.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좀 잘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결국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올해 12월 30일에 계약 종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이 문제는 거의 반복되다시피 해왔고 이 문제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홍대 앞에 이제 문화예술인들로 대책회의까지 꾸려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네. 예, 마포구는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라는 의견을 비쳤다고 하는데 어떤 용도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엄청 구체적이진 않고요. 네. 마포구에 이제 필요한 공간이 청년 스터디 카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장년층, 노년층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목적 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교동 이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그 센터의 다목적 홀, 네.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런 공간으로 좀 바꾸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서교예술실험센터 문을 닫게 되면 약간 리모델링을 거쳐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나요?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은데 마포구에서 네. 어쨌든 굽이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새롭게 이제 용적률이 좀 풀렸으니까 최근에 이제 재건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어서 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복합시설로 해서 층수를 늘려서 그런 공간들 좀 다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아닌데 예. 성장 이제 그 노인분들 다목적 홀이랑 주민센터 공간은 좀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가 건물이 이제 오래되고 노후해서 이 비가 좀 새고 그래서 사실 좀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다시 지을지 리모델링을 할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없는 거고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어쨌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 이제 구의 예상대 계획대로 이 서교동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 그리고 지역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서교예술실험센터만 폐관하는 결과를 가져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어도 그런 이제 마포구에서 확보해 줄 수 있는지 네.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서구가 15년 동안 해오면서 만든 일종의 레거시들, 유산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게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대체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15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지역의 홍대 앞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활동하는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거기 그 사업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정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레드로드라고 해서 네. 구청이 좀 주요하게 미는 예. 분야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레드로드가 경의선 숲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합정의 그 절두산 숭지까지 이어지는 네. 그 긴 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문화예술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얘기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답 받은 건 없습니다. 네. 레드로드 관련된 공간은 옛 경의선 책거리, 그곳이 이제 네. 지금 레드로드 발전소로 네. 바뀔 것이 이제 분명하게 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서교예술실험센터 자리에는 구의 계획을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레드로드는 아니고 주민들 관련된 그런 시설로 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네요. 네. 그것마저도 이제 확정이 되진 않아서.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확정되지는 확정된 건 아닌데 굉장히 유동적인데 네. 분명한 거는 서교예술실험센터는 문 닫는다. 그렇죠.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일단 문을 닫습니다. 네. 그래서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은 마포구 거고 거기에 이제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해왔으니까 네. 예, 공간은 이제 마포구가 다시 가져가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계획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은 어쨌든 공간이 없으니까 사업은 중단한다 이런 거네요. 네. 네. 아니 서울문화재단도 그 공간이 없더라도 이 홍대 앞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N개 서울이라고 해서 네. 서울문화재단이 지역문화재단이랑 함께하는 이제 사업이 있어요. 예. 예산이 좀 줄어서 요새는 한 1년에 한 7천 정도인 걸로 아는데 예. 한 자치구마다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본부장님이랑 실장님이랑 좀 얘기를 했을 때 그 N개 서울을 통해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저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책이 동대 앞에서 시작해 우주로 뻗어나가는 문화예술 협동조합, 공무주사회적 협동조합에 이달아서 예. 지역 현안들이나 지역 문화 정책들을 좀 알고 있긴 해요. 저도 문화 정책을 좀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N개 서울을 다른 곳들이 다른 자치구들은 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들을 좀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만들고 그런 형태로 해왔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N개 서울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예. 제가 시작했을 때. 근데 예. 보니까 정책 플랫폼인가 그런 거를 만드는데 예산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서울문화재단이 지역문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방법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예.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몇 년간 운영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래는 지금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태로 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뭔가 좀, 정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이번 주 토요일, 이 15주년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자리가 마련되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가 뭐였냐면, 네. 15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강산이 한번 바뀌고 또 반이 바뀐 시간, 네. 혹은 이제 아이가 중학생까지 성장하는 시간인데, 네. 근데 그 15년이라는 시간들이 그렇게 약간 정치나 행정에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그래도 제대로 평가하고 남길 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들을 좀 한번 다시 제대로 평가를 내려야 저희가 대책 회의를 이어가면서 마포구랑 하면서 해 나가든 아니면은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의 오랜 수건이었던 이제 자치적인 공간들을 주도적으로 좀 만들든 네.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서구가 무엇을 남겼냐, 그리고 무엇은 잘했던 거고 무엇은 못했던 거고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평가를 해야 우리가 15년 동안 있었던 공간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시작할 때쯤이 홍대 앞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홍대 앞에 이제 문화예술 활동이 급속하게 위축되어 가던 그런 시점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교예술실험센터가 떠나가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사실 그 역할로 인해서 홍대가 아직도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그런 지위라 그럴까요? 뭐 이런 지위를 놓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정도로 어쨌든 그 평가가 작지 않을 텐데, 네. 이렇게 그냥 문 닫는 건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게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 다른데, 좀 인정을 많이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서교 이전에부터 역사들을 보면 이 공간들이 마포라고 하는 곳이 왜 주목받았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홍대 미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그런 이 자유분방함, 문화적인 것들에다가 사실은 되게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포라고 하는 도시 이미지들을 만드는 데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것들을 만들었는데 주요하게 기여했던 이들이 계속 내몰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의 본질인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술가들은 그럼 그냥 젠트리피케이션 안 돼라고 하는 것만 할 거냐.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진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목들을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술가들 불쌍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기여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존중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 가치들로만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하는 것들을. 네. 근데 그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은 부분들이랑 연동하면서 작동을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술가가 자기 권리를 찾을 거냐, 이 문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홍대 앞에 문화예술이 정당한 평가를 계속 받아오진 못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이 다시 또 재현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좀 더 얘기할 시간이 있다면 그 성동구 지금 최근에 이제 홍대 앞 복합문화공간 이제 건물주 협회에서 그 공간을 이제 개관을 하면서 성동구와 비교를 좀 하셨던데 성동구가 요즘 핫플레이스로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카페랑. 그렇죠. 네.
거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그 도시를 만드는데 문화의 힘이 저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주도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 도시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경제 산업 발전들을 견인시키는 동력이 관광과 문화니까 그런 것도 힘을 쏟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뭐 레드로드나 마포구에서 쏟으려고는 한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방향성들이 예술가 협의하면서 가야 될 텐데 네. 그런 거 없이 구청이 일방적으로 문화 행사를 주도하니까 사실 예술계의 평가에서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5주년 평가의 자리, 토요일, 2일이죠. 네. 오후 2시부터 서계예술 실험센터 1층에서 열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날 뭐 좋은, 좀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많은 이야기들이 좀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뭐, 나중에 또 이 평가 자리 있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서교예술 실험센터 15주년 평가의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 많이들 좀 함께 고민들을, 우리 마포의 문화예술과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교예술 실험센터 대처계의 신민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포의 태화 샘 솟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현동의 이 마레프 쪽 그 근처에 있는데요. 이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이 시설이죠. 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시설 퇴소를 하게 되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마포 이 태화 샘 솟는 집의 박준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겸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조금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태화 샘 솟는 집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박준수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태화 샘 솟는 집이 정신장애 당사자들 관련 시설로 대표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뭐 짧게 소개를 드렸는데,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태화 샘 솟는 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저희 태화 샘 솟는 집은 클럽하우스로서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닌 삶이 중심이 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 회원들이 보통 본인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대부분의 정신재활 시설이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만들고 이를 회원분들이 참여하는 구조였다면 여기서는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클럽하우스 그러면은 무슨 클럽하우스지? 뭐 춤추는 곳인가? 뭐 이렇게 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희 클럽하우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 그 시설이고요. 네. 클럽하우스가 일단 최초 시기에는 그냥 회원분들의 당사자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예, 모임을 시작하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클럽하우스,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직접 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제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전국에서. 저희 클럽하우스 안에, 팀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예. 커뮤니케이션 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취업 지원 팀, 네. 건강 지원 팀, 교육 지원 팀, 네. 자립 지원 팀 이렇게 총 5개 팀으로 구성돼서 팀에서 회원들이 예. 사실상 이 팀이 구성된 이유가 회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일 예. 필요한 네. 그 상황들을 만드는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결정하고 예.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익혀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제 이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익히는 그런 시설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신장애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셨나 봐요. 네, 이번에 그래서 회원분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네.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주변 우리의 이웃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또 당사자분들이나 모든 예.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좀 알게 하고 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화두이기도 한데 정신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분들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 장애계의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그게 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정신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이 시설에서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이, 실태라 그럴까요?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요. 탈시설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일단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예.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네. 시설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저희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이 사실 일반 장애인에 비해서도 훨씬 폭이 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선택하는 게 시설과 병원, 요양원으로 좀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대안이 사실상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가 정신장애인의 경우 재활보다는 좀 치료에 중점으로 갖춰져 있어서 예. 의료기관이나 요양원에 계시다가 태어나더라도 잘 태어나지 못하고 네.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설, 병원, 요양원이면은 네. 계속 시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태아생손집 안에서도 이러한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네. 서비스 사업 같은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예. 아마 저희 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네. 회원분들이 꼭 병원과 시설 요양원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이 정신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이 자립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뭐 이 자립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립이 좀 하기 어려운 이유가 예. 일단은 탈시설 할 때 사실상 국가적으로 책임이 없다 보니까 네. 사회가 보통적으로 가족한테 정신장애인의 거주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고 있거든요. 가족에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사실상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거를 정신장애인에게만 돌려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좀 어려움도 있고 네. 그리고 가족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예. 또 시설이나 뭐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요. 사실 처음에 정신장애인들이 자립을 시작하더라도 문제가 주택이나 캠핑품 마련하는 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신장애인들이 안정된 자립을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취업. 취업을 하더라도 이를 장시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워. 예. 소득이 비장애인보다 좀 적은 절반 수준에 미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한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네. 이 기간 안에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다 예.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네. 취업을 통해서 뭐 쉽지 않으니까는 자립을 위한 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네. 네. 사실 이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와 이제 이 지역사회 적응을 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려면은 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식 예. 개선이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정신장애 그러면은 뭐 시선이 좋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족들도 감추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치료도 더 어려워지고 네. 뭐 그러니까 계속 이 시설이나 이런 곳을 전전하게 되는 이게 좀 반복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어떤 거가 좀 필요합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예. 정신장애인의 취업 또는 네.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 하나가 최근 시설 퇴소인 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세미나를 네. 최근에 했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언급했던 부분은 소기적인 서비스 및 자립 정착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언급을 했고요. 예. 자립을 시작할 때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정책 변화가 2가지 정도가 저희가 이 당시에 좀 제안을 했고요. 네. 첫 번째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예. 정착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립 정착지원금. 네. 네. 예. 네, 현재 일단 제도상으로는 지금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가 예.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퇴소한 사람들에게만 자립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대상들이 정신재활 시설에서 회사에서 실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착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병원이나 정신요양원이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위해서 좀 조례가 개정되고 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2번째 사항으로는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립했을 때 가장 예. 크게 닥치는 문제가 그 상황에서 잘 정착하고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려워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초기 적응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제일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립을 시작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능력이나 네.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이나 예. 건강관리 같은 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예. 차이가 좀 있어서 개별화된 집중적인 초기 적응 네,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 적응을 위한 그 각 당사자들에 맞는 적응 서비스 그리고 네. 자립을 위한 정착금. 네. 네.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모양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네,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이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환경들이 좀 정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정신장애 당사자분들, 사실 지역사회에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무슨 사고 나면은 이 정신장애 때문이다. 이러면서 사실 거부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신장애 당사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런 초기 적응 서비스가 지원이 되면은, 네,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화 샘솟는 집에 박준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12월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